가을이는 동네를 산책하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의 주인을 찾기 위해 곳곳에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두 사람이 와서 고양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두 사람 모두 옷에 긁힌 자국과 고양이 털이 있어서 고양이를 키우는 건 틀림없어요. 하지만 가을이가 발견한 고양이는 빨간 털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이 여자만 옷에 빨간 고양이 털이 묻어 있으니까 이 여자가 진짜 주인이에요. 오로라는 시험에서 낙제했고 어머니는 외출 금지를 내렸습니다. 오로라는 2주 동안 파티도 친구도 없이 오로지 혼자 물리학 공부를 하며 집에 있어야 했어요. 아담스 부인은 간호사였고 근무 시간이 길었어요. 어느 날 저녁 18시간의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로라의 방으로 들어가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공부야 엄마! 라고 오로라가 대답하며 물리학 책을 가리켰습니다. 아담스 부인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누가 왔었냐고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세요. 오로라의 방에 컵이 2개 있어요. 둘 다 립스틱 얼룩이 있어요. 하나는 오로라의 립스틱과 같은 색이지만 다른 하나는 색이 달라요. 아담스 부인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누군가가 오로라와 함께 차를 마셨던 거예요. 경찰은 몇 주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온 것으로 알려진 뱀파이어를 찾고 있습니다. 그를 감시하기 위해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용의자는 3명인데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누가 뱀파이어인지 맞힐 수 있나요? 이 사람은 검게 그을렸어요. 뱀파이어가 결코 하지 않는 햇볕에 외출한다는 걸 의미하죠. 이 여자는 은색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뱀파이어는 은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마 이 마지막 사람이 뱀파이어일 거예요. 본인은 거미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꼬마 거미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최종 라운드에서 본인은 작년 챔피언인 킹 웨버와 경쟁합니다. 결승전은 두 절벽 사이에 뻗어있는 거미줄 위를 걷는 경기예요. 반대편 한 지점에서 시작되는 5가닥의 거미줄이 교차합니다. 보니와 웨버는 서로 2칸씩 떨어져 시작합니다. 보니가 먼저 시작하고 열수 안에 웨버를 잡는 거예요.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한 번에 한 칸씩 2가닥이 교차하는 한 교차로에서 인접한 허브로 이동할 수 있어요. 새로운 경로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한 번에 한 명의 참가자만 이동할 수 있으며 교대로 걸어야 해요. 자신의 차례를 건너뛸 수 없어요. 보니가 열수 만에 킹 웨버를 잡기 위한 전략을 세우세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건 보니가 킹 웨버와 2칸 떨어져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보니가 어떤 움직임을 취하든 킹 웨버는 2칸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본인은 킹 웨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닥이 합쳐지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거미줄을 시각화하여 교차점을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바둑판 패턴, 즉 같은 색상의 사각형이 만나지 않는 패턴으로 색칠해 볼게요. 가닥이 만나는 지점은 이 2가지 색 중 어느 색으로도 칠할 수 없으므로 녹색으로 칠할게요. 이제 보니는 빨간색에 서 있어요. 보니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색의 위치를 바꿀 때마다 킹 웨버는 같은 방식으로 색을 바꾸며 항상 2수 떨어진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보니가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이 패턴은 계속되고 보니는 이길 수 없어요. 보니가 이 패턴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녹색 점 하나뿐이에요. 따라서 보니는 한 수도 낭비하지 말고 바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보니가 녹색 지점에 도착하려면 4수를 두어야 합니다. 킹 웨버는 빨간색 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4번의 이동 후 다시 빨간색 점 중 하나에 도착하게 돼요. 이제 보니는 패턴을 깨고 매 수마다 2개의 다른 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접한 색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보니는 빨간색 점이 있는 가닥 중 하나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킹 웨버는 다음 수에서 파란색 가닥으로 이동합니다.
더 좋은 점은 이제 보니 근처의 파란색 거점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다른 파란색 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제 올바른 수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니는 킹 웨버가 자신과 가로, 세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평가한 다음 더 큰 수를 버려야 합니다. 킹 웨버는 여전히 이동할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두 모서리 중 한 곳으로 뒤로 물러서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니가 그를 잡을 거예요. 잠시 휴식을 취하며 이모티콘 수수께끼를 풀어봐요. 주제는 영화예요. 제가 이모티콘 조합을 보여드리고 여러분은 영화를 맞추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여기 첫 번째가 있어요. 네, 이건 쉬워요. 반지의 제왕이죠. 좋아요. 좀 더 어려운 문제 하나.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았죠? 포레스트 검프예요. 이건 어때요? 아마도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일 거예요. 물론 스타워즈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네, 물론 코코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영화입니다. 맞힐 수 있나요? 트랜스포머예요. 이제 사건 해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유한 해링턴 부인이 바다에서 유람선을 탔습니다. 항해는 즐거웠지만 어느 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소동 중에 해링턴 부인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가 목과 손에서 바로 사라졌어요. 주요 용의자는 이코노미 클래스에 탑승한 젊은 남성 브라이언이었습니다. 누군가 갑판에서 브라이언이 해링턴 부인 주위를 맴도는 걸 목격했습니다. 마침 캘럼 형사도 크루즈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브라이언을 신문했죠. 하지만 브라이언은 훔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배가 흔들려서 갑판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실에서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여기 편지가 있으니 읽고 싶으면 읽어보세요. 캘럼 형사는 브라이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배가 흔들려서 글을 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편지는 깔끔하게 쓰여 있는데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는 불가능하죠. 아일라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여행이라서 매우 흥분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러 플로리다에 갈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비행 2시간 후 아일라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돌아와서 타블렛이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했습니다. 아일라의 옆자리 사람은 자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통로 건너편 사람은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승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승무원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냈어요. 누구였을까요? 두 번째 사람이에요. 비행 중에는 연결이 안 되고 아무도 전화 통화를 해서는 안 돼요. 클럽에서 열린 생일 축하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 2인 데이먼은 여자 화장실에서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엘레노어를 발견했어요. 그는 경찰에 신고했고 소년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경찰이 도착해 소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엘레노어를 잘 모르지만 한 수업을 같이 들어요. 파티에서 위층에 올라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엘레노어를 발견했어요. 바로 신고했어요. 경찰관들은 추가 조사를 위해 데이먼을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의심스러웠을까요?
엘레노어는 여자 화장실에 있었어요. 데이먼은 거기서 뭘 하고 있었죠?